우리가 산다는 건 언제든지 오늘 하루를 견디고 또 내일을 두고 보고 기다리고 하는 걸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. 앞으로 2년 3년쯤이면 아주 헐값에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. 현금을 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, 빚을 지고 무리하게 투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뭐 고배당을 주는 아주 괜찮은 이제 주식들, 아니면 뭐 역세권에 있는 값싼 오피스텔, 고이자를 주는 채권, 뭐 가격이 완전 폭락해서 주거용으로 아주 충분한 아파트들, 되게 많은 자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. 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헐값에 앞다퉈서 내놓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현금을 두둑히 확보하고 있는 그들은 이것저것 둘러보고 따져보고 골라보고 하면서 천천히 자산을 어떤 걸 사는 게 좋을지를 이제 좋은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한다고 하죠. 이러한 이제 일들은 10년에 2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자산 취득의 유용한 기회라고 합니다. 그걸 이제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갖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계속 이제 두드려 보면서 여기저기 이제 알아봐야죠.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게 이제 되게 이제 신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. 현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이제 그 현금이 얼마나 큰 가치를 하는지를 점점 이제 알아가는 거죠. 우리가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금 창출이 안 되는 자산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쓸모가 없죠. 그리고 그런 자산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. 비록 뭐 가지고 있는 뭐 주식이 뭐 적다 하더라도 뭐 꾸준히 배당이 나온다, 뭐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든 뭐 나름의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신나죠. 그 금액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식사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, 뭐 그 돈 가지고는 투기를 해도 아예 다음번에 배당금이 또 나오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. 주가까지 뭐 덩달아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뭐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보다 뭐 기다리고 또 내버려 두면 배당이 얼마나 꾸준하게 나오냐, 이게 더 관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. 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. 뭐 2배 번다, 5배 번다, 10배 번다,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원하는 걸 팍팍팍 가질 수 있는 일들은 매우 드물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두고 봐야 되고 또 궁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는 극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.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가지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.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어지는 거 없다. 입 벌리고 있는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. 나무도 흔들어야 되고 어느 나무가 이제 감이 익었는지 떨어질 시기가 됐는지 공부해야죠. 그런 걸 공부한 다음에 기다려야지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좀 기다리고 또 살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움직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은 언제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.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무지하게 많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. 맞을까 틀릴까 잘못한 거 아닐까, 뭐 그런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. 근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려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.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을 해 놓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라고 봅니다.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합니다. 이게 맞나 저게 맞나, 내가 이러는 게 옳은 걸까 라고 고민하죠. 하지만 그러는 중에 우리는 또 갖춰가야 됩니다. 내공을 키워야 되고 에너지를 키워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.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꾸준히 지속하면서 전진해 봐야 되는 거죠. 차근차근 움직이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
쉬운 게 아니라는 거. 하지만 기다리고 준비한 이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가질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. 이제 앞으로 한 2년, 3년, 뭐 연도로 따지면 한 26년, 27년쯤이면 뭐 많이 이제 내려와 있을 것 같습니다. 주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산 가격의 거품이 많이 꺼져 있을 거다. 그러한 시기 때 그러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둘러보고 또 살펴보면 꽤나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게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부지런히 현금을 모아야 되고 모아가면서 또 삶을 또 다듬어 가야겠죠. 그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며 지금을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을. 때로는 지나온 시간들이 지루하고 답답해서 자괴감이 들고 내 스스로를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적도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나아갈 각오를 해야죠. 그렇게 다듬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24년 4월인데요 5월달 금방 오고요 2024년 하반기도 금방 옵니다.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겠냐고요. 뭐 내립니다. 미국이 2024년이 아니라 2025년 3월까지 금리 인하를 미룬다는 얘기도 바닥하고 JP 모건 CEO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8%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.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다.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? 고유가, 고물가, 고환율, 고금리, 사중구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뭐 알리나 테무, 쉬인 같은 차이나 커머스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체감하는 이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. 뭐 기존에 국내에 있는 많은 중소 온라인 셀러들이 설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그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잖아요. 그러면 결국 차이나 커머스에 있는 중국 직구 상품들하고도 경쟁해야 되는 거고 그 경쟁 구도를 뭐 과도하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. 차이나 커머스, 알리나, 쉰에서 판매하는 동서 맥신 커피 뭐 300T, 400T 상품이 왜 다른 곳보다 가격이 싸겠습니까? 알리나 테무는 현재 수수료가 없고 다른 채널들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차이만큼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. 삼성의 TV를 알리에서 사면 문제가 되냐고요.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그 동일한 상품을 어느 채널에서 사고 동일한 상품을 다른 채널에서 어디에 살지 결정하는 건 고객이다. 그리고 그것만을 가지고 경쟁한다라고 얘기하면 가격 말고는 얘기할 게 없다. 근데 유통에서 가격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요인들을 찾아야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거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아무쪼록 앞으로 2-3년 안에 자산을 아주 싸게 살 기회가 온다고 하니 기다리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